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중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공부 잘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잘 따라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수험생 여러분께서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한다 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0월 3일 국경일의 이름은 개천절이죠. 옆으로 기어가는 개 말고 강아지 할 때 개, 그래서 개천절, 요게 답이었고요. 또 제가 첫 번째로 틀렸던 받아쓰기 문제는 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였는데 꼬의 치읓 받침과 꼬의 지읒 받침을 써서 두 개의 꽃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은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거였는데요. 다들 빗자루를 가져와서 씁니다.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밀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32년 전에 이런 질문들도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농담까지 이렇게 기억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수능에는 안 통할지 몰라도 내신에는 확실히 통하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원칙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집중해서 잘 듣는다 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 사용하라 입니다. 첫 시간에 국어나 영어, 음악이나 사회를 공부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수학과 과학, 기술을 공부해 보세요. 세 번째 시간엔 마찬가지로 국어나 영어, 음악이나 사회 다시 이렇게 교차해서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의대 와서 금호 김홍경 선생님의 책을 읽고 이것을 더 강화시켰는데요. 선생님 책에 보면 용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할 때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오른손만 집중해서 쓰지 말고 왼손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봐라. 그런 말씀을 책에서 하셔서 본과 3학년 때 이후로 지금까지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컴퓨터 폴더처럼 상위 폴더, 하위 폴더로 나눈다. 즉 목차를 반드시 중요시하고 외워라 라는 겁니다. 목차는 뼈대와 같습니다. 이 뼈대를 먼저 튼튼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살붙임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보통은 학생들은 1페이지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원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뼈대를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살붙임을 하는 것으로 이 뼈대를 세우기 위해 좋은 방법은 최초 1회 독에서 만화책 보듯이 싹싹싹싹 그냥 1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를 보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있나? 이런 내용이 있군. 여기선 별표가 5개군. 요 정도만 보시는 겁니다. 누구도 첫 번째, 물론 제록스 같이 복사기처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전체를 암기하는 사람도 간혹 한두 명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1회 독에는 뼈대를 보고 목차를 보고 만화책 보듯이 넘겨봐라.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연관돼서 3 내지 4독을 하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어빙하우스의 기억 곡선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통계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어빙하우스의 그 기억 곡선에 따르면 1회 독에는 한 30%, 2회 독에는 55%, 3회 독에는 70%,
사회독에는 한 80에서 90%까지 완성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정도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내신 시험은 꼭 사독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사독을 하고 나서 이렇게 A4 용지 같은 데다가 막대 그래프를 가로 또는 세로로 그리고 나서 과목별로 그거를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취도를 막대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색칠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 직전 또는 시험 직후 결과가 그 막대 그래프대로 나오는 그런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한 권 안에 정리를 갈무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단권화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예전에 저희 시절 때만 해도 총력 테스트나 디딤돌, 그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그런데 수기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사법고시 합격생들이 말하는 그런 수기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서안 또는 내가 아주 애정하는 그 자습서에다가 모든 학습서나 학습지, 인강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한 권 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현장에는 그 한 권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막 4-5권에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다, 정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가져가서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권화에 이어서 여섯 번째, 학교나 학원, 과외, 인강에서 질문을 망설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일단 제일 중요하신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가면 선생님 계시고, 과외도 그렇고 인강도 선생님과 질문, Q&A 이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저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궁금점을 해결하면서 나의 약점이 어느 정도에 있고 내가 어느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과외 제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그 다음에 명문대, 해양대, 이렇게 지방 국립대 다 보냈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도 많습니다. 근데 과외 가보면 나와 공부하는 시간이 별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이 선생님한테도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내가 굳이 더 많은 거를 전달해 주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소화도 안 되고요. 체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 적당히 잘 지키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물론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그때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을 잘 활용해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는 한식 위주의 식단과 야채와 과일, 생선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선은 특히 우리 머리 두뇌 발달에 좋은데요. 조림은 너무 짜니까 화덕이나 오븐 같은 데 구워서 이렇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선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DHA, EPA 이런 게 이제 충분하다 보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인류는 원래 수렵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주로 생선이나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식단에 올라왔었고, 삼겹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고요. 소고기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26살에 제가 처음 구이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고기는 지금 아주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고기, 육류는 조금 적당히 성장기에만 필요하지,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어 잠이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육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선을 많이 섭취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침 사과 정도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8번째, 외우는 방법을 흥미롭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한의대 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는 말 만들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노래나 앞글자를 따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흥미롭게 외우다 보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양계를 외운다거나 원소기호를 외울 때들 많이 쓰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그 과목별로 세세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글자를 따서 말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저도 국가고시, 한의사 국가고시 칠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9번째, 그릿을 발휘하라. GRIT, 그릿이란 어떤 끈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데요. 당장에 마시멜로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참았다가 먹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책을 읽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이런 자세로 좀 내가 선택한 자습서나 뭐 참고서 이런 것들은 시작했으면 끝단원까지 보는 것을 좀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긴 싸움입니다. 저도 지금 뭐 평생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남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안 풀린 문제는 넘어갔다가 다시 오면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좌절하게 되거나 이런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문제를 일단 넘겨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 뇌가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릿, 참을성을 발휘하라, 끈기를 발휘하라, 이것을 9번째 계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생이나 고3이 아니면 6시간, 초등생은 한 8시간 정도 자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성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당 오락은 저는 좀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잠 사이클은 2시간 단위로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인체가 낮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6시간 또는 초등생은 8시간 이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는 취하는 것이 수험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외운 부분은 자는 동안에 또 잘 외우고 해마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니까 자기 전 공부는 특히나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 10번째로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잠을 충분히 자자입니다. 이 외에 추신을 덧붙이자면은 총명탕이나 공진단을 먹자. 이것은 모의고사 때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실전 수능이나 학교 정기고사 때 각자 체질에 맞는, 몸에 맞는 방법을 체득해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대를 사용하라 라는 말씀도 추신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린 소녀의 병이라고 하죠.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뭐 단순히 10도 틀어진 게 아니고 막 50도, 90, 80도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한의원에 오고 그러는데요. 측만증이 생기지 않고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대를 꼭 한번 사용해 보자. 독서대에 이 책을 펴놓고 밑에 종이 공책에다가는 키워드 정도로만 적는 쪽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한다. 2번째,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 쓴다. 3번째, 컴퓨터 폴더처럼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를 나누어서 목차를 반드시 암기하고 뼈대를 만든 후에 살붙임을 한다. 4번째, 3-4번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단 첫 번째는 만화책 보듯이 본다. 5번째, 한 권 안에 정리를 갈무리하여 단권화한다. 6번째, 학교나 학원, 과외 또는 인강에서 질문을 망설이지 말라. 7번째, 한식 위주의 야채와 생선을 많이 섭취하라. 8번째, 외우는 방법을 흥미롭게 해보자. 9번째, 그릿, 참을성 끈기를 발휘하라. 모르는 문제는 잠깐 넘어갔다 오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를 보라. 마지막 10번째, 잠을 충분히 자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